1977년 미국. This is good. 한 남자는 수많은 음악과 In this outward and physical ceremony, we attest This once is again good. 시대를 to the 대표하는 inner 유명인의 and 각종 정보, spiritual strength of our nation. يا ليت يجمعنا الزمان Shalom. Բոլոր որ գտնվին This is եզերքի good. միքամազություններեն 각기 다른 세계의 언어를 탐색한 뒤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은밀히 건넸다. This is good. Very good. 그리고 얼마 뒤 미국 정부는 보이조가 발사되기 직전 그 정보를 토대로 중요한 임무를 명령한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 정부가 내린 명령이란 무엇이었을까? (1970년대) 중반 천문학자들은 우연히 화성 바깥쪽에 있는 5개의 외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이 일정한 때가 되면 비스듬히 일직선상에 놓인다는 사실과 이러한 배열은 175년 만에 한 번씩 생기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1977). This is the perfect time to explore several planets at once with just one probe. 175년 만에 돌아오는 그 주기가 1977년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천문학자들은 이 시기에 맞춰 위성을 쏘아올리며 귀중한 천문학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보이조를 구상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보이조는 목성과 토성을 비롯한 여러 외행성을 동시에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다. 그런데 보이조의 발사를 준비하던 중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Assemble the committee. 남자는 1977년 당시 미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였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소집한 위원회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이끄는 학자들로 구성돼 있었다. I want to add a new objective to the Voyager mission. And Carl, I want you to organize that. Voyager? A new objective? 그렇다면 보이저 미션이란 무엇일까? Try to find a method to communicate with the aliens using Voyager. 보이저 미션이란 바로 보이저 1호를 우주로 쏘아올린 뒤 지구인이 외계인과 접촉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사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계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은 대통령이 되기 전 사우스웨스트 조지아 땅콩 농장에서 일하던 중 직접 미확인 비행물체를 목격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While I was working in the farm, I was on my way to lunch with the other 25 friends. Then I saw that round object in the air flying here and there, changing its colors. We had no clue what that could be then, but then we found out soon enough that was a UFO and they were visiting our planet from outer space. 또한 미확인 비행물체를 발견했을 당시 그는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혔는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치 신의 계시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그 후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게 된 지미 카터는 1976년 가을 대통령이 되기 위해 선거유세장의 후보로 나와서 자신이 실제 미확인 비행물체인 UFO 목격자임을 강조했고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UFO에 대한 비밀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의 선거 공약은 대통령이 된 이후 재임 기간에 정부 자유화법에 의한 UFO 비밀문서 공개로 이어졌다. 당시 그로 인해 공개된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비밀문서는 최고 보안 등급을 받은 극비 사항들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비밀문서의 내용이 주로 미국 대통령들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중 1947년 기록에는 제33대 트루먼 대통령이 재임했던 당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외계인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으며 여러 종류의 외계인들이 지난 수천 년간 지구를 방문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며 심지어 1947년 7월의 기록에는 당시 뉴멕시코주에서 폭풍이 발생했을 때 2대의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가 추락했으며 그중 한 대에서 외계인 생존자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외계인 1은 육군기지로 옮겨져 1950년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당시 외계인 1은 인간처럼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영어를 빨리 배워 언어를 습득했고 그런 뒤 I came from Nivola, Zeta Reticuli, and that is located about 40 light years away from planet Earth. 자신의 고향을 알려줬다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외계인 1은 자신의 고향에서 40광년 떨어져 있는 지구로 오기까지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그것도 웜홀을 통해 빛의 속도로 초래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에 의해 공개된 정보 중에는 1969년부터 1974년까지 재임했던 미국 제37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이 미확인 비행물체 UFO 관련 정보에 무척 흥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임기 중에 뉴멕시코에 추락한 UFO의 잔해를 보았다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소 가지고 있던 외계인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미국 정부의 극비 문서를 토대로 1977년 보이저 발사를 눈앞에 두고 우주에 살고 있을 외계 생명체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천문학자 칼 세이건에게 명령했던 것이다. 그렇게 보이저 미션이 내려진 지 얼마 후 고민에 빠져있던 칼 세이건은 우주인을 접촉하기 위해선 지구의 문명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지구의 문명을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가 수집한 것은 지구인의 문명이 담긴 사진과 그림 115점. 파도, 바람, 천둥, 새소리와 고래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와 90분 분량에 달하는 베토벤과 모차르트 등 음악가들의 명곡과 세계 전통 음악들 그리고 6,000년 전 수메르에서 쓰였던 아카디아 어부터 안녕하세요. 한국의 안녕하세요를 포함해 중국의 지역 방언인 우어에 이르기까지 55개국에 달하는 다양한 언어로 된 인사말과 당시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와 유엔 사무총장인 쿠르트 발트하임 등 유명 인사의 메시지였다. 이렇게 칼 세건이 모은 지구인의 정보는 이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금으로 도금해 만든 12인치 레코드판에 입력됐고 완성된 황금 레코드판은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This record can only be played by some other life form existing out there in this great universe of ours. 이 황금 레코드판을 본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무척 만족해했다. 그리고 그는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이 레코드판을 보면 분명 어떤 식으로든 답을 줄 것이라고 믿었다. 드디어 1977년 8월 20일 보이저 2호가 발사됐고 보름 뒤인 9월 5일에는 보이저 1호가 발사됐다. 황금 레코드판을 탑재한 쌍둥이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는 그렇게 무사히 지구를 떠났다. 그 후 보이저는 690일 만인 1979년 7월 9일 목성을 탐사했고 지구를 떠난 지 12년 뒤인 1989년 8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해왕성을 탐사했다. 티끌 한 점으로 보이는 작은 점 하나. 이것은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 보이저가 지구를 찍어 전송한 사진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이조는 지구로 놀라운 정보들을 전송했는데 목성의 제1위성인 이오를 탐사한 데이터에 태양계 최대 규모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포착됐고 토성을 탐사한 뒤 보이조는 아름다운 고리가 수많은 얼음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근처에 있는 위성들이 이 알갱이들을 밀고 당겨서 토성의 고리에 파동이나 세부 구조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했다. 이렇듯 보이조는 이전에 볼 수 없던 우주 영상과 과학적 자료를 보내주었고 학자들은 비로소 외행성과 그 위성들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 그런데 2010년 5월 11일 독일의 한 일간지에 놀라운 기사가 실렸다. 외계에서 보이저 2호를 통해 지구로 무언가 신호를 보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한 달 전 갑자기 보이저 2호가 보내오는 과학 데이터들이 지구인이 해독할 수 없는 형태로 바뀌었으며 뜻밖의 데이터를 받은 미 항공우주국 과학자들은 자료를 해독하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3시간 걸려 지구에 도착하는 보이저 2호의 괴신호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전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독일의 외계인 전문가 하트위그 하우스도프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데이터 이상을 발견한 뒤 우주 광선이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부품 이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단 동체 자체와 관련된 데이터만 송신하도록 보이저 2호에 명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되돌아온 신호는 판독 불가능한 신호였다는 점을 근거로 보이저 2호의 괴신호 전송 현상은 외계인들이 보이저 2호를 납치한 후 전송 시스템을 자신들의 포맷으로 재프로그래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장을 지지하는 일부 학자들은 보이저 2호는 원래 목성과 토성까지 항해하며 데이터를 전송하고 이미 우주 속으로 사라질 운명이었으나 외행성을 탐사한 뒤에도 전력이 소진되지 않고 보이저 2호가 계속해서 기대도 하지 않던 과학적인 데이터를 전송해왔던 점을 봐도 분명 보이저 2호가 외계인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과학자들은 보이저 2호가 보내오는 괴신호 현상은 33년간 작동하면서 노후화되어 일으키는 고장일 뿐이라며 외계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과 이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는 논란이 불붙었다.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저 2호가 며칠 안에 수리를 마치고 정상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저 2호를 납치한 외계인들이 황금 레코드판을 보고 곧 자신들의 존재를 지구인에게 알려올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보이저 2호가 보내오는 괴신호의 정체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정말 황금 레코드판을 들은 외계인이 지구에 보내온 답신일까? 아니면 단순한 이상 신호에 불과할까? 논란이 있는 지금도 보이저는 괴신호를 전송하며 우주 공간을 여행 중이다.